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세월호 사고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고압 산소 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지침이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창원의 일부 장애인 단체가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영 주차장을 불법 재위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금액을 크게 웃도는 재위탁료도 챙겼습니다. 진주 목욕 상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며 인근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제에선 유흥업소 관련 확진 환자가 늘며 숨은 감염자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들이 지켜보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히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상남도는 잠수병 치료와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고압 산소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예산을 늘리면서 사업 지침을 바꿨는데 특혜와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2017년 12월 제정한 고압 산소 치료 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경상남도는 곧바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잠수병 및 가스 중독 등의 응급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국가 재난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적극 대응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천과 통영의 병원은 각각 12억 6천만 원, 5억 4천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경상남도는 사업 지침에서 응급, 신속, 국가 재난 사고 발생 시 같은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고압 산소 치료 장비로 치료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사천과 통영 2개 병원에는 각각 3억 원과 1억 원, 창원과 통영의 또 다른 병원에 각각 3억 원과 1억 원을 새로 지원했습니다. 이 중 창원의 한 병원은 고압 산소 치료 장비 운영 실적이 없는데도 바뀐 사업 지침 덕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업 지침 변경은 과장 전결로 처리됐는데 해당 과장의 친인척이 이 병원에 근무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장님은 네. 병원에 혹시 누가 친인척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영향이 따로 있다든지? 저는 우리 계장님이 네. 추진하셨어요. 그리고 네. 저는 아무것도 없어. 저희 일단 시군이 신청 받아갖고 받은 거고. 네. 제가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어. 경상남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명합니다. 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보단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현장 점검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결론을 이제 도출해 줬거든요. 지난해까지 5억 4천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은 통영의 한 병원은 고압 산소 치료에 들어가는 산소를 10배 부풀려 과다 청구해오다 근로복지공단에 적발됐습니다. 산소가 3,500을 넣으려면 350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때 3,500을 넣고 있어요. 네. 왜 이게 왜 법이 청구냐? 아우 청구이지. 경상남도는 두 차례 현장 방문과 올해 예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현장을 찾았지만 과다 청구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남도 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사업 지침이 협의도 없이 변경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부당 청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현장 실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논의를 하기로. 세월호 사고 이후 잠수병 등 응급 환자를 위해 도입된 경상남도 고압산소 치료장비 구입 지원 사업이 특혜 의혹에다 부실 관리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창원의 일부 장애인 단체가 창원시설공단에서 위탁받은 공영주차장을 불법으로 재위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입찰 금액보다 최대 8배 넘게 부풀려서 재위탁료를 챙겨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공영주차장. 장애인 단체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요금을 받으며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장애인 단체 직원인지 묻자 답변을 못하고 달아납니다.
그거 받아갖고 내가 평일 햇볕에 하는 것 같던데. 해당 주차장은 창원의 한 장애인 단체가 입찰을 통해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곳입니다. 주차장 운영을 이 장애인 단체가 해야 하지만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취재 결과 장애인 단체 한 회원이 지난해 주차장 관리 요원으로 모집한 4명과 잇따라 계약을 맺고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또 소사장제 한다는 이런 설명을 들었고요. 선불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창원의 또 다른 공영 주차장. 같은 장애인 단체에 연간 2,200만 원을 주고 주차장 19면을 재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 장애인 협회하고 하는 거 2002년에 했습니다. 해당 장애인 단체가 위탁받은 주차장 10곳 중 상당수가 불법 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 주차장 관련 조례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장애인단체와 맺은 위주탁 계약서. 위탁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운영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장애인단체에 있기 때문에 참가 자격이 없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한 것은 조례 위반, 장애인단체가 재위탁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재위탁에는 또 다른 비밀도 숨겨져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공단에 지불한 위탁 사용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위탁료로 받은 겁니다. A 주차장의 공단 위탁 사용료는 연간 2,500여만 원이지만 재위탁 금액은 2배가 넘고 B 주차장은 공단엔 590여만 원을 주고 재위탁료로는 8배 넘게 챙겼습니다. 6개월 단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에 얼마 넣어주시는데? 6개월에 2,000원 맞춰 이어질 거예요. 장애인 단체는 일부 재위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부를 불법으로 운영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공단에 내는 10개 주차장의 1년치 위탁 사용료는 4억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재위탁료는 물론 1년치 수입이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 목욕탕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일주일 만에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진주 외 지역에서도 관련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인근 시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른바 달목욕 정기권 신규 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목욕탕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진주 파로스 헬스 사우나와 관련해 추가 확진된 인원은 20명, 누적 확진자는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시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목욕탕 인근 거주 주민은 물론 상가와 시장 상인들도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받은 인원만 4,600여 명, 이 가운데 300여 명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대동 주민들께서는 잠재적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구당 1명 이상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 189명 가운데 4명은 창원과 통영 합천 확진자로 인근 시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평균 500~600명이 이용하던 산청 지리산 덕산 목욕탕은 임시 휴업 중입니다. 원정 목욕에 대한 우려에다 이용자 대부분이 감염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이어서 문을 열기도 불안합니다. 진주 지역에 코로나19로 목욕탕 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급속도로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니까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잠시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함양군은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해 군 휴양림까지 내놨습니다. 진주 출퇴근 제가 지인이나 친척 집에 숙소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숙소가 불가피한 직원 9명에 대해서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목욕탕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사자 4,100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전자출입명부 설치, 출입자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른바 달목욕 정기권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북풍을 타고 유입한 황사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공기질이 나아지긴 했지만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조금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추가적인 황사 유입은 없어서 오후 시간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과 북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이긴 하지만 어제보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조금 춥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 1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고요. 낮에는 창원 17도, 진주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를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2도, 함안은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9도, 양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9도, 남해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 변화는 계속 클 것으로 보이고요. 절기상 춘분인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거제에선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인근 상권은 눈에 띄게 썰렁해졌고 또 숨은 감염자가 있진 않을까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시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북적입니다. 목욕탕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46명까지 늘고 유흥업소 등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전수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저 일하는 엄마인데 아이도 걱정이지만 저도 걱정이고. 너무 착잡하죠. 이제 막 7살 되는데 코를 찔러야 되니까 그것도 가슴 아프고. 확진자가 나온 상가 밀집 지역은 눈에 띄게 활기를 잃었습니다. 인근 대형 조선소 직원들은 외부 점심 식사를 삼가고 있고 소규모 저녁 모임도 크게 줄었습니다. 90% 꽂혔다고 보면 되죠. 지금 오늘 또 한 팀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한번 바람 쐬러 나온 건데 거의 다 손님이 없네요. 갑자기 손님들이 안 오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도 없으시고 저녁 한 8시쯤 되면 주위가 깜깜해져가지고 완전 조용해졌어요. 거제에선 유흥업소와 목욕탕의 방문자와 접촉자 등 3,7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유흥업소를 다녀간 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규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숨은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감염 전파를 가장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검사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검사를. 방역당국은 적극적 검사를 거듭 독려하는 가운데 거제와 진주를 포함해 경남에선 5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대한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고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정책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들이 지켜보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히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자신의 차로 도주 차량을 직접 가로막기까지 했는데요. 경찰은 용감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남 김해의 한 도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흰색 차량을 경찰 순찰차가 뒤쫓기 시작합니다. 사거리에 잠시 멈춰선 문제의 차량. 경찰이 다가가 운전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다시 속도를 내 달아납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가 하면
불법 좌회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세 차례나 순찰차를 따돌리며 20여 분간 이어진 추격전은 한 SUV 차량이 도주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끝났습니다. 야간 배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57살 송봉음 씨가 도주 차량을 발견한 뒤 끈질기게 추격해 막아선 겁니다. 내 차가 또 조수석 쪽으로 앉아놨기 때문에 받쳐도 뭐 차만 좀 상하지 내가까지는 다치지 않을 거다. 큰 사고가 안 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순찰 차량이 고장나 더 이상 추격이 힘든 상황. 네, 도주 차량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이곳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는 경찰관을 자신의 택시에 태운 다음 그대로 도주 차량을 함께 쫓아갔습니다. 택시 기사의 도움으로 도주 차량은 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차량에 도주를 하기를 이제 저 차는 이제 경찰차가 못 움직이니까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경찰분 태가지고 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겁니다. 달아나다 붙잡힌 운전자들은 각각 40대와 20대 남성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근거하고 보니 술이 취한 상태였고 자기가 순찰차를 충격하고 사고 후에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걸로 생각됩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검거를 도운 시민들에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합동 모의 훈련이 오늘 오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합천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오늘 오전 합천군 삼가면의 3.1 독립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함안군 의회와 읍면장들의 소통 간담회가 오늘 오전 함안군 의원 휴게실에서 진행됩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사업 보상협의회의가 오늘 오후 사천시청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영유아 분과 회의가 오늘 오전 협의체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와 김해, 창원시에 이어서 고성군도 지난 5년 동안 각종 개발 사업에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합니다.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산업단지와 체육시설 등 11개 사업이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5급 이상 공무원과 전현직 개발사업부서의 직원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합니다. 경남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해 경남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신고센터엔 실명이나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는 또 6월부터 도내 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제 MBC 컨벤션 진주에서 치러진 진주 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 선거에서 이영춘 장생도라지 대표가 금대호 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3년 동안 진주 상의를 이끌 이영춘 대표는 나눔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진주 상의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천 상공회의소도 제24대 회장의 서희영 주식회사 남부식품 대표를 경선 없이 단일 후보로 추천해 선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8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공모 사업에 경상남도와 두산중공업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연합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5년까지 정부 출연기금 270억 원을 투입해 8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 제작하는 이번 국책과제엔 두산중공업이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제작을, 삼강 M&T는 부유체 제작 등을 맡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이 경남 발전에 8,92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11개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사업은 모두 6개 분야로 기업 운영자금 제공 등 지역산업 육성에 8천억 원, 주민 지원과 지역 공헌에 55억 원 등입니다.
또 올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196명이며 다음 달엔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으로 올해 경남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15% 올랐습니다. 도내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은 35,605가구로 작년보다 2배 늘었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3,148가구로 26배 급증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도 없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급당 운영비를 인상하고 사립유치원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통학 차량 관리를 위한 적립금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내역을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금을 인상하고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USG 공유대학 학생 모집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USG는 도내 17개 대학이 연합해 교양과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경남형 공유대학으로 소속 대학에서 4학기를 이수하고 평균 학점 3.0 이상이면 누구나 USG 과정에 지원해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등 3대 핵심 분야의 인증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최승목 이지훈 박사 연구팀이 바닷물을 전기분해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음이온 교환막 해수 수전해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고순도 수소 생산에 성공했으며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화학회 화학전문지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해고된 비정규직 하도급 업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남만 해도 GA산업과 한국산연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이 같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어제부터 창원시 지역화폐 누비전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실제 거래액 이상의 누비전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구매한 누비전을 환전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가맹점 취소와 함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